부엌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아직 해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 위의 팬은 지글거리고 큰 냄비는 보글보글 숨을 쉬었다. 김이 서려 뿌옇게 흐려진 창문, 젖은 행주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냄새, 간장과 다진 마늘이 뒤섞인 공기, 손등으로 앞치마를 훑으며 나는 부엌 문턱에 한 발 걸친 채 며느리의 손끝을 바라봤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했지만 미묘하게 어긋나는 박자가 자꾸 귀에 걸렸다. 제 손은 가지런하지 않았고 길이도 두께도 들쭉날쭉했다. 팬 위에 저는 가장자리가 먼저 말라들어가고 가운데는 익지 못해 잔잔히 흔들렸다. 입술이 절로 다물어졌다. 저러면 맛이 안 나. 온도가 너무 높아. 저건 다시 썰어야 하는데. 말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이 부엌의 공기는 더 뜨거웠다. 새벽 5시 전에 불이 켜지고 연기에 눈이 맵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등 뒤에 박혀 있었다. 칼이 조금만 삐끗해도 한숨이 먼저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손이 느려. 그 말들이 쌓여 가슴속이 늘 뻣뻣했다. 나는 울음을 삼키는 법을 그때 배웠다. 그리고 지금 같은 문턱에 서 있었다. 팬 위에서 치익 소리가 한 번 크게 튀었다. 전 한 장의 모서리가 더 어두워졌다. 며느리는 성급히 뒤집개를 밀어 넣었고 전이 반으로 접히며 가장자리가 찢겼다. 팬이 살짝 기울어졌고 기름이 가장자리로 몰렸다. 내 발가락이 신발 속에서 움찔했다. 불을 낮추고 기름을 살짝 보태야 해. 이제 말할까? 아니, 지금 말하면 표정이 먼저 굳겠지. 나는 한 손으로 불 조절 손잡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내렸다. 행주를 접었다 폈다. 작은 실수는 부엌을 묵직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전해진다. 며느리의 어깨가 조금 더 내려앉았다. 칼이 잠깐 멈췄다. 손가락 끝에서 빨간 선이 번졌다. 얇게 베인 듯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세면대로 몇 걸음 물러났다. 나는 제자리에서 반 발짝만 움직였다. 서랍 속 소독솜과 반창고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다. 괜찮아? 나는 한마디가 혀끝까지 왔다. 그러나 그마저도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서랍을 열어 솜과 반창고를 꺼내 말없이 건넸다. 며느리는 고개를 아주 약하게 끄덕였다. 소독약 냄새가 기름 냄새를 잠시 밀어냈다. 피곤한 날엔 손끝이 둔해진다. 나도 그랬지. 그땐 왜 아무도 내 손을 대신 잡아주지 않았을까? 팬 위에 저는 또 한 장 가장자리가 말라들고 있었다. 나는 타이머가 되어 버린 눈으로 불을 살폈다. 불꽃이 높다. 기름이 얇다. 며느리는 반창고를 붙이며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방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어왔다. 엄마, 언제 먹어? 밝고 가벼운 목소리, 부엌의 공기와는 다른 계절. 며느리의 어깨가 더 굳었다. 아이들은 문턱에서 잠깐 서 있다가 팬 위를 힐끔 보더니 다시 뛰어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부엌은 더 조용해졌다. 애는 밥을 기다리고 어른은 마음을 버틴다. 명절은 늘 이렇게 엇박자다. 큰 냄비에서 국물이 치고 올라왔다. 표면의 기포가 잔뜩 부풀었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냄비 옆으로 다가가 뚜껑을 살짝 틀고 김을 뺐다.
간을 보려고 국자를 들었다가 멈췄다. 며느리가 먼저 맛을 보고 스스로 맞출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 한 걸음 물러섬이 때로는 배움이고 때로는 방치다. 경계는 늘 흔들린다. 지금 내가 하면 편하다. 하지만 또 내 방식만 남겠지. 그럼 이 부엌은 계속 내 부엌일 뿐이다. 이제는 내 부엌이 되어야 하는데 벤 앞에 며느리는 부채로 기름 연기를 밀어내며 속도를 올렸다. 전 한 장, 두 장, 접시 위에 포개졌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모양새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접시 위에 쌓이는 모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세었다. 손은 빠르지만 마음은 더 급해진다. 급해지면 맛은 뒤로 물러난다. 나는 그대로 그릇을 돌려 싱크대 옆으로 밀었다. 말없이 접시를 교체했다. 며느리는 잠깐 시선을 내 쪽으로 던졌다가 다시 펜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눈빛에서 피로와 조급함,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기색이 겹쳐 보였다. 괜찮다는 말이 때로는 면죄부고 때로는 구원이다. 어느 것으로 들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싱크대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고르게 이어졌다. 배수관이 느슨해진 모양이었다. 바닥에 작은 물 얼룩이 번졌다. 나는 행주를 가져와 물기를 눌러 닦았다. 손목이 묵직하게 당겼다. 며느리의 발 뒤꿈치가 그 물 얼룩 근처로 미끄러지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팔은 허공에서 멈췄다.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버티며 중심을 잡았다. 우리는 동시에 바닥을 내려다봤다. 젖은 타일, 반짝거리는 물막, 그리고 둘의 그림자. 도와주려는 손길도 때로는 상처가 된다. 적당한 때, 적당한 거리, 그게 제일 어렵다. 큰 냄비가 다시 끓어넘쳤다. 이번엔 김을 빼는 걸 망설이지 않았다. 뚜껑을 옆으로 세우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훑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열기를 피했다. 국물의 간은 아직 덜 배어 있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두 걸음 물러섰다. 며느리가 소금통을 집었다. 한 꼬집, 두 꼬집,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모아졌다. 다시 국물을 떠서 입술에 댔다. 이번엔 표정이 풀렸다. 나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맛이면 충분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집의 오늘 맛이다. 시간은 천천히 지났고 일은 줄지 않았다. 쌓아둔 재료는 여전히 상 같았다. 나는 도마를 닦아 자리를 비웠다. 며느리가 새 도마를 끌어왔다. 칼등으로 마늘을 눌러 으깨는 소리가 뚝뚝 고막에 박혔다. 부추 냄새가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팬의 지글거림이 다시 높아졌다. 명절은 소리로도 기억된다. 지글, 보글, 똑, 쓱, 그리고 한숨. 방 안쪽에서 어른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안부, 예시야기, 텔레비전 소리. 부엌 문은 반쯤 닫혀 있었다. 그 문틈으로 냄새와 온기만 드나들었다. 나는 그 문을 보며 오래전 내 젊은 날을 다시 지나갔다. 문틈 너머로 새나오던 웃음소리,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던 내 자리. 그러고 보니 명절에 내 자리는 늘 부엌이었다. 나는 그때 왜 웃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왜 또 누군가를 웃지 못하게 만들까?
펜 위 한 장이 다시 어두워졌다. 며느리가 잽싸게 건져냈다.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다. 모양이 비교적 반듯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나는 그 접시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완벽하진 않지만 성실한 모양, 충분하다. 맛은 모양보다 기억에 남는다. 싱크대 위의 시계 초침이 무심하게 움직였다. 아침과 점심 사이 부엌은 가장 바쁜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세제통을 들어 싱크볼을 한번 훑었다. 물이 솟구치며 거품이 일었다. 거품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받치며 닦아냈다. 며느리는 팬을 바꾸고 기름을 다시 두르고 부채를 흔들어 온도를 맞췄다. 동작이 전보다 안정적이었다. 방금 전의 작은 실수들이 손의 리듬을 가다듬은 것 같았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장을 더 봐온 모양이었다. 비닐봉지 스치는 소리, 과일이 서로 부딪히는 둔탁한 울림. 부엌 문 앞에 봉지 2개가 내려앉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다. 며느리가 펜을 잠깐 비워놓고 봉지를 끌어왔다. 양손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그 손등을 한순간 오래 보았다. 젊지만 가볍지 않은 손. 오늘의 무게가 올려져 있다. 부엌 시계가 한 칸 더 움직였다. 나는 의자에 놓아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였다. 등허리로 땀이 흘렀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씩 아래로 떨어졌다. 펜 위에 저는 일정한 속도로 접시에 쌓였다. 모양이 처음보다 고르게 바뀌었다. 며느리의 호흡도 약간 고르게 돌아왔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지금 말해줘야 할까?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혹은 내가 미안했다고. 입술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부엌은 여전히 분주했고 해야 할 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말 한마디는 타이밍을 잃으면 다른 의미가 된다. 위로가 설교로, 배려가 지시로, 사과가 변명으로. 나는 그 위험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또 삼킨다. 펜의 불을 아주 살짝 줄이며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오늘의 부엌은 오늘의 손이 만들어야 한다. 완벽이 아니라 오늘의 온기와 오늘의 실수로. 그릇 하나를 들어 상 위로 옮기며 문틈 사이로 새어드는 웃음 소리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조금 덜 멀게 느껴졌다. 나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아주 작게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입모양만 만들었다. 괜찮아, 충분해.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접시를 꺼내 조용히 자리를 비워두었다. 며느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부엌은 여전히 뜨겁고 명절은 아직 길었다. 하지만 방금 지나간 몇 분은 이 집에 아주 작고 새로운 리듬을 남겼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